육체는 70대였지만 정신은 15살 같았어. 완전 죽이는 얘긴데 난 그녀를 히피로 만들었어. 후아는 일주일에 한 번 세인트 존스 우드의 집에 들렀다. 그리고 에스터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빗으로 털을 빗겨주고 스타바드 부인을 도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끔 그녀와 함께 인근에 있는 세인스버리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하기도 했다. 아마 세인트 존스 우드의 부르주아 주민들은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후아는 그녀를 도와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파파레이나 아히데가이나 세비체 같은 페루 요리를 가르쳐 주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후아는 그녀에게 비틀스와 롤링스톤즈의 음악을 들려주었고 런던과 인도, 네팔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히피들의 수많은 모험과 일화를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후아는 마리화나를 피우면 얼마나 명민해지고 예민해지는지 특히 뮤지션의 경우를 들어 설명해 주었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교회에 매주 나가는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후안에게 돈을 주며 직접 마리화나를 피워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LSD 캡슐을 먹어보라고 부추겼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그들의 마리화나 수업은 옐로우 서브마린을 들으며 이루어졌다. 스터바드 부인과 후안이 피카딜리 서커스에 있는 영화관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보았던 비틀스 영화의 주제곡이었다. 내 친구는 이것이 자신의 후견인이자 여자친구에게 좋지 않은 체험이 될까봐 걱정했고 실제로 그녀는 머리가 아프다고 투덜대다 거실 카페 뒤에 들어누운 채 잠들었다. 2시간 동안 극도로 흥분해 마치 앵무새처럼 쫑알대고 깔깔거리고 망연자실한 후안과 에스터 앞에서 발레 스텝을 밟은 뒤였다. 그들의 관계는 우정 이상으로 발전했다. 나이와 언어와 출신은 달랐지만 그들은 공범자이자 남매처럼 친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히피 하이 문화에 관해 후안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충분치 않았는지 어느 날 스터바드 부인은 그의 친구 2-3명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는 물과 기름을 섞는 그런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라 걱정하면서도 결국 모임을 조직하고 말았다. 그는 히피 친구 중에 가장 교양 있고 예의 바른 3사람을 고른 뒤 만일 스터바드 부인을 난처하게 하거나 그녀의 집에서 뭔가를 훔친다면 평화를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깨고 그들을 목졸라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2명은 여자였는데 이름이 조디와 에스펀이었고 나머지 한 남자는 르네였다. 그들은 얼스코트 거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양식으로 추정되는 무늬에 직물로 짠 손가방과 향을 팔았다. 그들은 상당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스터바드 부인이 만든 딸기 쇼트케이크와 아몬드 과자를 척척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향에 불을 붙이면서 스터바드 부인에게 집안의 공기가 영적으로 정화되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의 업보가 보다 가벼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터바드 부인은 향 연기에 알레르기가 있었고 갑자기 쉴 새 없이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시뻘개졌고 에스터는 마구 지저댔다. 간신히 이 사고를 극복하고 그들은 친몬 모임을 계속했다. 그런데 르네, 조디, 에스펀이 자기들은 사랑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스리썸은 성스러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의를 표하는 행위이자 전쟁 말고 사랑을 하라는 슬로건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꺼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최근에 트랄파가 광장 시위에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감리교회의 도덕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받은 스터바드 부인에게 쓰리썸은 가장 외설적인 악몽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 불쌍한 여자는 입을 쩍 벌리고 그날 오후 내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내가 데려온 세 사람을 쳐다봤어. 그리고 슬픔에 잠긴 얼굴로 자신은 자기 세대의 다른 영국 여자들처럼 교육받은 탓에 인생의 여러 기묘한 경험을 박탈당했다고 털어놓았다. 남편과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어둠 속에서만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벌거벗은 남편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 후아는 처음에 그녀를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다 곧 두세 번씩 찾아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남편이 사용했던 방을 쓰라고 했다. 스터바드 부부는 남편이 죽기 몇 년 전부터 각 방을 썼던 것이다. 후안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동거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집주인은 어떤 방식으로도 후안의 삶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고 그에게 지난밤에 왜 밖에서 잤는지 혹은 왜 세인트 존스우드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귀가했는지 묻지 않았다. 스터바드 부인은 그에게 집 열쇠를 주었다. 그녀는 내가 일주일에 2번 샤워하는지에만 신경을 썼어. 후안은 웃으며 말했다.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거리의 히피로 거의 3년을 지내는 동안 샤워하는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거든. 스터바드 부인의 집에서 비로소 매일 샤워하는 미라플로레스 사람들의 타락한 습관을 되찾게 되었지. 정원과 부엌에서 그녀를 도와주고 에스터를 산책시키고 쓰레기통을 밖에 내놓는 것 이외에도 후아는 스터바드 부인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손에 찻잔을 들고 앞에 생강과자 접시를 놓고서 그는 페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스윙윙 런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사시대와 다름없는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에 따르면 학생들은 16살까지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남세스럽고 악명 높은 소호, 세인트 팬크라스와 이스트엔드 같은 지역을 제외하곤 런던 사람들의 하루는 밤 9시에 끝났다. 스터바드 부부가 즐긴 유일한 오락거리는 코번트 가든에서 열리는 콘서트나 오페라를 가끔 관람하는 것 뿐이었다. 여름 휴가가 되면 그들은 일주일은 브리스틀에 있는 그녀 남동생의 집에서 보냈고 또 다른 일주일은 그녀의 남편이 몹시 사랑했던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호수에서 보냈다. 스터바드 부인은 한 번도 영국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더 타임스를 부고기사부터 시작해 꼼꼼히 읽었고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8시에 BBC 라디오 뉴스를 청취했다. 그녀는 텔레비전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영화관에도 거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전축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모차르트와 베토벤, 벤저민 브리튼의 음악을 들었다. 어느 날 그녀의 조카 찰스가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와 유일하게 가까운 친척이었다. 그는 뉴마켓 경마장의 경마 조련사였고 그녀에 따르면 돈 많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가 집 앞에 주차한 빨간색 제교로 판단해 보건대 그런 사람이 틀림없었다. 젊고 쾌활하고 금발 곱슬머리에 뺨이 불그스레한 그 청년은 집안에 좋은 스카치 위스키가 한 병도 없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차와 오이 샌드위치와 레몬 치즈케이크를 먹은 뒤 스터바드 부인이 그를 위해 준비한 달콤한 와인 한 잔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는 후안을 진심으로 대했다. 하지만 그 집에 사는 히피의 모국이 세계의 어느 구석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페루와 멕시코를 혼동한 그는 스포츠 정신으로 자신을 비판했다. 세계 지도와 지리책을 구입해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어요. 그는 저녁 때까지 머무르며 뉴마켓에서 경주 훈련을 시켰던 순종 말들에 관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건장한 체격 때문에 기수가 될 수 없어서 대신 조련사가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기수가 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기도 하죠. 더비와 에스컷 경마대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상상해봐요.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멋지죠. 그는 떠나기 전에 후안 바레토가 그린 에스터의 목타나를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거야말로 예술작품이군요. 그는 단언했다. 그때 난 속으로 그를 비웃으며 예술에는 문외한이라고 여겼어. 후안 바레토는 반성하며 말했다. 얼마 후 내 친구는 짧은 편지를 받았다. 스터바드 부인과 거리에서 만난 이후 그의 삶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꿔놓은 편지로 예술가에게 패트릭 치크신의 마국간의 스타로 찰스가 조련하는 안말 프림로즈를 그려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치크신은 경마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자기에게 기쁨을 안겨준 그 안말을 유화로 그려 영원히 남기고 싶어 했다. 그는 후안에게 만일 초상화가 마음에 들면 200파운드를, 그렇지 않으면 수고한 대가로 50파운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난 찰스의 편지를 읽으면서 느낀 현기증으로 아직도 귀가 윙윙거리는 것 같아. 후안은 과거의 흥분을 되새기며 눈을 치켜떴다. 프림로즈와 찰스, 치크씨 덕분에 가난에 쪼들리는 히피에서 벗어나 상류사회의 히피가 되었다. 그는 안망아지, 안말, 종마, 경주마를 캠퍼스에 옮겨 영원성을 부여하는 재능을 지닌 덕분으로 뉴마켓 경마의 주인과 조련사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치크씨는 프림로즈의 유화를 마음에 들어했고 후안 바레토에게 약속한 200파운드를 지불해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조그만 꽃무늬 모자와 그 모자에 어울리는 우산을 사서 스터바드 부인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후안은 아직도 환상적으로 바뀐 자신의 운명을 잘 깨닫지 못했다. 그는 거의 100여 마리에 가까운 말을 유화로 그렸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데생과 스케치 작업을 했으며 연필과 목탄으로 습작도 했다. 그에게 너무 많은 작업이 쇄도한 나머지 뉴마켓 마국간의 주인들은 몇 주를 기다려 겨우 의뢰한 작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케임브리지와 뉴마켓 중간 부근 시골에 작은 집을 한 채 구입했고 런던에 머물 때를 위해 얼스코트에도 조그만 원룸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는 런던에 올 때마다 동화 속의 수호 요정을 방문했고 에스터를 데리고 산책 나갔다. 그 조그만 암캐가 죽었을 때 그와 스터바드 부인은 집 정원에 개를 묻어주었다. 나는 그 해에 후안 바레토를 여러 번 만났다. 런던을 찾을 때마다 만났고 또한 그가 그랑팔레에서 열린 렘브런트의 세기 전시회를 보기 위해 파리에 와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내 아파트에 며칠 묵게 해주었다. 히피 스타일이 프랑스에 가 도착했을 때라 거리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후안의 옷차림을 쳐다보곤 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런던으로 일하러 갈 때마다 나는 그에게 미리 연락했고 그는 시간을 내서 뉴마켓을 떠나 적어도 하룻밤은 나와 함께 팝 음악과 런던의 방탕한 밤을 즐겼다. 그 덕분에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다. 나는 디스코텍이나 히피들의 파티에서 온 밤을 하얗게 새웠다. 마리아나 냄새로 가득하고 해시시를 넣어 만든 케이크가 나오는 파티에서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나 같은 초보자는 흐느적거리며 온몸의 감각이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체험을 하곤 했다. 어떤 때는 재미있었지만 어떤 때는 악몽 같았다. 가장 놀라웠던 것, 그리고 물론 가장 좋았던 것은 그런 파티에선 아무 여자하고나 쉽게 애무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알베르타 고모에게 교육받은 나의 도덕적 틀을, 그때까지도 나의 파리 생활을 통제하던 도덕적 틀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지키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세계인의 상상 속에서 프랑스 여자들은 자유롭고 편견이 없으며 남자와 침대로 가는 것에 까다롭지 않은 걸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러나 사실 전례 없이 그런 자유를 마음껏 누린 사람들은 런던의 히피 혁명에 참가한 남녀들이었다.